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아침을 전달하는 전주시의 엄마의 밥상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엄마들이 직접 간식을 만들어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엄마의 간식이라는 모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이 행사에 결혼 이주민도 함께 참여해서 눈길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엄마의 사랑 앞에는 국적이나 문화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무쪼록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멀리 퍼져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우리 친구 할까요입니다. 오늘은 이남 일녀를 둔 캄보디아 결혼 이주민 선지현 씨의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지현 씨가 자녀들과 함께 특별한 나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엄마는 요리하는 엄마입니다. 착하고 솜씨가 있는 엄마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크나큰 행복을 느끼며 아이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오늘의 주인공. 주립수. 저는 썸남매 엄마 선지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 두 아들과 6개월 된 막내딸까지 3남매 엄마 지연 씨. 우와 수라빵도 있고 다른 빵도 있네. 아이들과 동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3남매 모두 엄마 손길이 필요할 텐데요. 첫째 태영이는 엄마 일손을 덜어줍니다. 큰애 같은 경우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줘요. 진짜로. 어떨 때 뭐랄까 큰딸 같은 느낌은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듬직해가지고 항상 고마워요. 항상. 오늘은 지연 씨가 두 아들에게 지연 씨의 고향 캄보디아어를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자음모음. 이거는 저한테 쉬워요. 한번 써볼래? 따라 써볼래? 네. 알아서. 오, 자신감을 보이는 둘째 주영이. 큰아들 태영이도 질 수 없죠. 오, 잘한다, 잘한다. 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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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약간 영어 모양으로 있었고 꼬이는 느낌. 이거 여기 한국말을 내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여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제 아이들도 제 나라의 모국어를 좀 공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캄보디아하고 한국도 하고 하니까 두 개잖아요. 그러면 더 좋죠.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캄보디아 깜뽕짬이 지연 씨의 고향인데요. 8남매 중 7째고요. 남편 박종호 씨와는 지난 2010년 가정을 이뤘습니다. 식구 많은 집에서 자라서였을까요? 3남매와 복닥거리는 일상이 행복한 지연 씨. 엄마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기 하나, 둘, 셋 이제 낳다 보니까 진짜 저에게 큰 행복 주는 것 같아가지고 더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 살려고요. 어느새 점심 식사 시간. 이거 어떤 채소인지 알아? 일도 몰라요. 돌떼기 아니야. 풀떼기처럼 생겼는데요? 콩심채. 콩심채. 이거 비타민 D 엄청 좋아.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요? 생으로도 먹고 볶아도 먹고 꼭 찌개도 다 넣어. 음식 해줬잖아 외할머니. 네. 어떤 거 제일 기억나? 아니, 달걀에 간장 넣은 거요. 메뚜기 튀김 또 뭘 먹었어? 타투라미 튀김. 정답. 메뚜기 튀김 맛있었어? 네. 귀뚜라미도? 전 그거 1도 네. 먹어본 적 없어요. 그다음 고소한데 조금 비려요. 우리가 캄보디아 갔을 때 너가 엄청 신났잖아. 네. 2017년 다녀온 고향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그 시간만큼 그리움도 커져만 갑니다. 코로나 터지고 할 때 제가 이제 애기 걸릴까 봐 그래서 제가 계획을 취소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갔어요.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그냥 쭉쭉 밀어가지고 가려고요.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는 주인공. 소스를 기름에 볶다 소고기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캄보디아 요리의 핵심이 빠질 수 없죠. 네, 타마린이라고 해요. 이거 너의 핵심으로 이거 캄보디아 요리했구나라고 이제 그 잡은 거죠. 타마린드로 매콤 새콤 짭조름한 맛 살려주고요. 풀떼기 아니고 공심채까지 넣어주면 요리 끝. 매콤 짭조름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됐어. 오케이. 끝. 요리 완성했습니다. 이 음식 이름이 썸러 무쭈끄릉. 어느 가정집에서도 다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이제는 맛있게 먹을 시간. 그런데 둘째 주영이 엄마의 특별 요리에는 손도 대질 않습니다. 지연 씨가 슬쩍 권해보는데요. 슬슬 엄마 눈치만 살피네요. 엄마가 서운할까 봐 큰아들 태영이가 맛을 봅니다. 맛있어? 아니요. 아니야? 향신료 맛이 나요. 임신했을 때 엄마가 해주는 이 음식이 가장 먹고 싶었다는 지연 씨. 아무리 솜씨를 내도 엄마 손맛을 따라갈 순 없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서운해진 주인공. 어떨 때 서운해요. 다. 항상 너는 왜 차별하냐. 엄마 모국 음식 못하는데 왜 차별했던지. 자기는 좋아하고 싶었는데 근데 향이 너무 세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이쁘게 봐준다. 지연 씨가 두 아들과 외출을 했습니다. 이곳은 익산 글로벌 문화관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문화전시 체험 시설이죠. 지연 씨와 아들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캄보디아 화폐입니다. 오, 신기해요. 신기해? 네. 한국 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여러 나라 의상을 입은 인형도 살펴봅니다. 캄보디아 전통 의상도 있네요. 행사할 때나 축제 할 때 이런 거 많이 줬거든. 네. 근데 얘가 거기 옆집으로 가가지고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제 엄마 모국에서 뭐 전통 옷 아니면 악기 같은 것도 이제 알려주려고 여기 방문하게 되거든요. 보기만 할 수 있나요? 지연 씨도 두 아들과 함께 캄보디아 전통 의상을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 엄마 전통 옷이야. 한번 입혀보자. 한복이에요? 캄보디아 한복이야. 이거 결혼식 할 때 뭐 행사할 때 이런 거 입혀. 보통 꺾여. 왜 깎이냐면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잡아서 올렸거든. 조금은 낯설지만 그동안 보기만 했던 캄보디아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아이들. 와, 지연 씨도 다른 사람이 됐네요. 10년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입혀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좋네요, 기분이. 솔직히 이런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근데 입혀봐 주는 자체도 정말 너무 기분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엄마 나라의 전통 옷이다. 그러면 물론 애들 불편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너무 기쁘거든요. 이곳은 전통악기 체험실인데요. 이것은 캄보디아 전통악기 로니어라고 해요. 방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배 타고 다녔으니까 배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실로폰과도 비슷한데요. 지연 씨는 악기 소리를 들으며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엄마 나라 문화를 체험하며 캄보디아와 더 가까워진 두 아들. 아이들에겐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옷도 입고 구경도 하고 악기도 치고. 동남아시아 쪽이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 물로 상징된 악기들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고요. 또 이제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아이들 더 많이 추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 글과 음식, 문화를 알려주며 특별하게 보낸 하루. 오늘 하루가 아이들은 물론이고 지연 씨에게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우즈베키스탄 결혼 이주민 나르기자훈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지인들하고 연락을 잘 주고받는 편이신가요? 예, 얼마 전에 제 친동생이 고향에 갔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신기한 정보들 그리고 친척들 그런 것들 알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분이죠. 계신 분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살라말레이쿰. 우즈베키 라이프 러비아 정유지입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은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돼서 막 더운데 우즈베키스탄은 날씨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정말 덥습니다. 온도가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덥거든요. 우즈벡에는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가 증발하는 마른비 현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의 더위는 비할 게 아니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살라말레이쿰 우즈베키 라이프 러비아입니다. 뜬금없이? 오늘 유진 씨가 카메라 잡았네요. 열심히 찍으세요. 숨어 있을 테니까. 거기? 알았어. 거기 숨어 있어. 내가 데려갈게. 아, 근데 왜 이렇게 물안 갖고 있어? 아빠? 따뚱. 아이들을 데리러 간 모습인 것 같네요. 얘 기다릴 때는 아빠도 안 했고. 나 잡았어, 여기 있는 거. 진짜 왔어?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빠가 여기서 지어가. 나왔어? 네. 그래? 햄버거 먹으러 갈까 해서나? 나는 간장. 알았어. 치킨. 예전에 러시아 땅으로 하니까 러시아도 잘하고 우즈베크도 잘하고 참 보기 좋네. 그러게. 한국어도 잘하고. 스마트리? 아이들과 한국말을 하는 모습이에요. 갖고 있어요? 밖에서 기다려. 내가 알아서 사올게. 됐어? 나도 진짜 매운데. 안 매워요? 야, 우리 애들은 한국말 잘해서 좋지 않아? 어쩔 때는 우즈베크어 잘해서 너무 좋아. 변해. 우즈벡어는 완벽하지 거의. 90% 완벽. 지금은 1등은 한국말. 두 번째는 우즈베크어. 세 번째는 러시아. 러시아는 좀 약하지. 근데 우리 기억나? 우즈베키스탄 오기 전에 꼭 한국말을 쓰자. 집에서 이렇게 썼잖아. 내가 우즈벡에 처음 왔을 때가 제일 걱정하던 게 네. 애들이 한국어 못할까봐 제일 걱정이었어. 그 당시. 맞아. 그래서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어 쓰자고 했잖아. 근데 그걸 잘 따라준 거지. 어떤 집들은 그거를 여자가 안 따라줘가지고 못하는 거야. 안 쓰면 사실 까먹거든요. 발자자들은 다 우즈베크어 못한다. 근데 우리는 우즈베크어 그냥 배워. 내가 우즈베크어 안 써도. 안 가르쳐 준 적도 배웠잖아. 맞아.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로비한테 우즈베어 하라고 했잖아. 집에서. 우즈베어 가르치려고. 반대로. 우즈벡에서 할 때는 집에서 무조건 한국어를 써야 돼. 그래야지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어. 맞아. 우즈벡하고 한국어 집에서 써도 안 돼. 맞아.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어. 그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즈베크어 안 써도 스스로 배우고 와. 혜민이는 봐봐. 여기 오빠 따라 배우고 다녀.
큰애를 가르치면 무조건 둘째를 따라와. 큰애만 잘 가르치면 돼. 그래서 너무 뿌듯해. 그 학원 안 가도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거 짱 좋아. 로비는 처음에 긴가민가 했잖아. 한국어만 무조건 하거든. 우즈베고가 못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지. 부부만의 철학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우즈베고 안 가르쳐줘도 얘기 안 하고 스스로 배우고 할머니랑 잘 대화해. 여기 살고 있는 교민분 있잖아. 다 문화가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 가르치냐는 말을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아, 오히려 거기 나는 계신 당연하다고 분들도 생각했어. 신기할 정도로. 근데 당연한 게 아니고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 가르치는 거. 나 알고 있는 다른 집들 중에서도 한국어 못하는 애들 꽤 있더라고. 그 나중에 가르쳐주나 하는 사람 있잖아. 나중에 힘들지 나중에 않아? 안 돼. 나중에는 안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필리핀 여자도 있거든. 저거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대. 한국에서 자기 언어를. 옛날에 한국 TV에서 그런 게 좀 있었어. 한국어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무슨 영어를 가르치냐고. 그런 인식도 그런 있죠. 것 때문에. 나는 그 이것도 먹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나는 근데 자주. 나는 근데. 아이들이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참 잘하고 있죠. 네, 좀 신기하네요. 네. 네, 마치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꼭 그냥 한국에 사는 한국 아이들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상 아주 잘 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이 출연해서 참 귀여운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렇게 한 명씩 있는데요.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큰 아이는 한국 나이로 현재 8살이거든요. 네. 딸은 5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즐겁게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한국어를 굉장히 잘 하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어도 뭐 90% 정도로 완벽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러시아어도 배운다는 게 영상에서 언급이 되던데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3개 국어를 하는 건가요? 그렇긴 하죠. 3개 국어가 아주 완벽한 건 아닌데 네. 한국 사람이 우즈벡에 살려면 3개 국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 특성상.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원래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나요? 가르치는 것도 있고 안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는 그런 학교를 이제 보내려고 이제 준비 중이죠. 그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주로 제2 외국어가 어떻게 되나요? 1위 국민어가 우즈벡어고요. 네. 그리고 공용어로 쓰일 만큼 러시아어가 아주 보편적으로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유진 씨는 보니까 로비아 씨랑 같이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집에서 우즈베키스탄어만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집에서 한국어만 사용하게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히 그렇게 룰을 정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국에 살 때야 한국어를 당연히 저절로 배우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언어를 배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로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하고 이제 우즈벡어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우즈벡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문화 가정 중에서 한국어를 못하는 집도 꽤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배운 언어라고 해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까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르기자운 씨의 자녀도 그 유진 씨의 자녀들하고 비슷한 또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르기자운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는 우즈베고를 많이 사용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밖에 나갔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섞여서 했거든요. 한국어하고 우즈베고를 섞였다가 이제는 거의 한국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항상 우즈베고를 많이 사용해요. 밖에서든 집에서든. 왜냐면은 그 기회가 없어요. 많이 이게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보니까는 우즈베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친구들 옆에서도 사용하고 동생 가족들 있을 때도 항상 우즈베고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이들과 우즈벡어로 소통하는 게 잘 되는 편인가요? 그렇죠. 예. 이제 나중에 그거를 반항하거나 그런 게 오기 전에는 많이 사용하고 또 필요함을 좀 느끼게 좀 해주고 있어요. 네. 네. 사실 근데 아이들이 그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계속 쓰게끔 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어를 하던데 혹시 이렇게 아이들이 되게끔 좀 실천하신 게 있나요? 딱히 불법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이제 신경 써가지고 우즈베크어로 대답할 때마다 한국어로 얘기해라, 한국어로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 그때 제가 지금 그 지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려서 그런지 바로바로 그냥 한국어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익숙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로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의 이런 결정에 잘 따라주고 계신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남편의 이런 그 철학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옛날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봐서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스스로 만족을 해요, 로비아도요. 네, 알겠습니다. 나르기자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국어는 이제 잘 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어를 기회가 될 때마다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혼자서 그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거의 혼자서 하고 있어요. 예, 네. 주변에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한국에 사니까 한국어를 해야지 않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현재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이게 나랑 통하는 언어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끊임없이. 근데 이제 가끔은 좀 이게 우즈베크어로 말했는데 한국어로 대답할 때가 있어요. 네.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그래도 제가 이제 대답은 우즈베크어로 이거 말하는 게 맞냐 하면은 그렇다고 이제 또 다시 따라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혼자 아이들과 그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쓴다는 게 참 어렵고 네. 지치는 일일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혹시 이런 다문화 자녀들이나 뭐 가정에 바라는 점이나 좀 아쉽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실까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저 같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중 언어를 좀 가르쳐주는 아니면은 그런 것들 어떤 활동하는 뭐 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갖고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주는 기회를 주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후에는 네. 이제 이중 언어를 거의 완벽하게 다 구사하게 되니까 참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네. 들겠지만 이제 막 언어를 배울 때에는 네. 한국어도 가르치고 우즈베키스탄어도 동시에 가르치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도 할 네,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저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로 혼돈이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개 언어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말이 늦거나 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갈 때는 뭐 한국 사람이 얘기할 때는 대답을 우즈베크어로 하든지 그런 것들 있다 보니까 좀 혼돈이 있어요. 아니면은 말이 늦거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나요? 그게 예,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물론 어렵지만은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구분하기 시작해요. 한국어인지 아니면 우즈베크어 아니면 러시아어인지 이제 다른 언어들도 있으니까는 그거 구별해서 더 오히려 두세 개 언어를 할 수 있는 아이들 좀 부럽더라고요. 네. 네. 유진 씨도 궁금해요. 유진 씨네 아이들은 조금 더 어릴 때 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없었나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막 불편해하거나 막 불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한국어도 하고 우즈베크어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아마도 어린 친구들은 언어 습득하는 그 속도도 되게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국어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유진 씨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이중 언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계신 다문화 가정하고 해외에 계신 다문화 가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국어가 조금 늦더라도 엄마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줘서 이중 언어의 능력을 발휘해줬으면 하고요. 반면에 해외에 계신 다문화 가정이라면 한국어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
꼭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유진 씨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인 가정도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르기자훈 씨도 뭐 다문화 가정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한국에 있을 때 한국어를 정말로 이게 엄마랑 얘기하지 않고 아빠랑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요. 주변에 있는 모국어를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를 배우면은 좀 더 여러 개 언어를 쉽게 그거를 또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뭐 나르기자훈 씨 말씀이나 유진 씨 말씀이나 둘 다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문화 2세들이 많은데 네.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어주신 정유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나르기자훈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선박에 있는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국 석도항을 통해 군산항에 온 물품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과의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소액 소형 화물인 특송 화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57만 건이던 군산항 특송화물 처리 건수는 지난해 144만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벌써 80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특송화물의 엑스레이 검사 등을 하는 통관장이 군산항에는 없습니다. 중국 화물을 취급하는 통관장이 인천항과 평택항에 있다 보니 통관을 위해 멀게는 3시간 넘는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배에 싣고 오는 그 화물들은 뭐 거의 가득 찬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송장 설치에 대해서 문의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항 특송장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송장 설치 추진 장소인 군산 물류지원센터 문제가 풀리고 있는 겁니다. 현행 규정에는 중소유통기업자 단체가 아닌 세관이 군산물류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데 정부가 특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에 나선 겁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통관에 필요한 엑스레이 세트와 컨베이어 벨트 등의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특성장이 들어오면 연간 180억 원의 경제 효과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관세청에서도 내년 운영 예산 18억 원을 세운 가운데 특송장 설치가 군산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남원 요천의 물놀이 시설이 다음 달 31일까지 2달간 운영됩니다. 여름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요천 고수부지에 조성한 물놀이 시설은 유수풀장과 바닥분수 그리고 9종의 물놀이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오후 4시에 각각 90분간 하루 3차례씩 운영합니다. 물놀이 시설 옆 음악 분수는 매일 저녁 7시부터 30분간 화려한 조명과 함께 높이 42m까지 거대한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시원함을 연출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물놀이 시설을 통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시설 보수 공사를 마치고 새단장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보석박물관은 올해 3월부터 방수 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승강기 교체 등으로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전시 체험 공간도 새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2년 개관한 보석박물관은 보석을 테마로 한 국내 유일의 박물관으로 12만 점가량의 보석과 원석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로당 건강체조교실을 희망하는 마을 60여 개소를 모집해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체조교실은 주 1회 체조 강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스트레칭과 요가, 근력 강화 운동 등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혈압과 혈당 측정 등 기초 검사와 건강 관리에 대한 보건 교육도 실시합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전국교육문화회관에서는 여름방학 독서교실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독서 교육으로 가상현실 속에서 직업을 체험해볼 기회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름방학을 뜻깊게 보내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